국내 신규 환자가 연일 600명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불안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혈전 논란과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4차 유행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1,000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유행의 경고라기보다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4차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규모가 지난 2차 유행 때, 그러니까 7월, 8월 때 보였던 2차 대유행 때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질문하신 것처럼 다음 주 1,000명을 넘을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평일 기준으로 오늘은 600명대 후반을 나타냈지만 연일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이 기간도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방역당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나 영업시간 단축을 검토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700명대를 보이는 굉장히 큰 규모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국 대부분에서 1을 넘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검사 대비 확진 비율도 1.6%대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감염 경로 조사 비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네. 하지만 이에 대한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평일 특히 수요일 이후에는 1,000명대를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19 경각심도 느슨해지는 것도 있지만 백신 접종 속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을지 또 결국은 방역 수준을 격상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영업시간 단축을 하는 등 본 상황이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민들의 사회 또는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는 제한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점을 놓쳐서 지금 격상에도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핀셋 방역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요. 제 견해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시점이 격상하는 것이 다소 늦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방역 단계에서 핀셋 방역만 강조를 해서는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의 감염 확산이나 방역 미조정 상태가 앞으로 한 1, 2주 정도 지속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 또는 넘어서 2,000명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백신 혈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신 혈전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백신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으로는 이 혈전이 유독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혈전이 계속 부작용으로 부각되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백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신인 접종 시작 전에 우려했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하고 길랭바레 신드롬, 그러니까 길랭바레 증후군이거든요. 네. 근데 일정 비율로 특히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기에 발견을 하면서 위중증으로 가는 사례들을 미연에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거에 비교해서 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결과고 그 결과가 중증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독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혈전 지금 현재 그냥 일반적인 혈전 말고 뇌정맥동 혈전증 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발견을 해서 항고제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이 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CT나 MRI 등 뇌혈관 조영술이 발전을 하면서 조기 발견 비율은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만 하면 괜찮은데 일단 조기 발견 시점을 놓치게 되면 치사율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나 길랭바레 증후군 대비 지금 조기 발견 시점을 놓친 이 뇌정맥동 혈전증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31명이 뇌정맥동 혈전증을 발생을 했는데 9명이 사망했고 영국도 22명 중에 7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예.
30%대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높은 치사율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영구 중단한 국가도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만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에서도 중단된다면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에 혈전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주로 1차 접종 이후인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접종 이후에 특이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2차 접종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접종 이후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2차 접종도 문제가 없을 걸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네. 다만 현재 알려지고 있는 정보들이 실제 그런지 이 부분은 방역당국 정부 측에서 세심하게 조사 및 검증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현재 알려지고 있는 그 정보들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만일 1차 접종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2차 접종 이후에 혈소판 감소성 희귀혈전증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면 무리해서 2차 접종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만일 현재 일부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차 접종 연구 내지는 시도 결과가 나온다면 효능은 차치하고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나면 교차 접종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사이에 교차 접종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다른 백신으로 새로운 접종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선 2차 접종까지 맞는 게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얀센의 경우 이번에 개발한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원리의 백신인 에볼라 백신을 예전에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는데요. 개발을 해봤던 백신임에도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얀센이 지난 7월 유럽에서 같은 플랫폼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서 판매 승인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에볼라 백신에서는 이런 혈전 발생 논란이 없었는데 유독 왜 코로나19에서만 이 논란이 발생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현재 미국에서 얀센 백신에 대한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로 접종 중단을 권고한 상황이고 아직 현재로는 얀센 백신과 희귀혈전증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680만 명 접종 후에 6명 정도가 희귀혈전증이 발생을 했는데 발생 비율로 보면 1% 미만이거든요. 네. 희귀혈전증의 자연 발생률과 엇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에볼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승인한 이후에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접종자 수도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설령 얀센 에볼라 백신을 맞고 희귀혈전증이 발생을 하더라도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접종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의료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